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하며 물가 진정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 물가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 연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소년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딸 그리고 본인의 7살 아들까지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ATM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지폐를 떨어뜨려 주의를 분산시키고 데비카드를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에 익숙하고 성실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채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5%가 상승했는데 거의 2년 만에 최소 상승폭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5%가 상승했습니다. 2월 상승률 6%에서 1%포인트가 떨어졌고 2021년 5월 이후로 최소 상승폭입니다. 지난해 2월 9.1%까지 찍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뚜렷하게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문제는 근원 물가입니다. 변동폭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5.6%가 오르면서 오히려 2월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인건비가 반영되는 각종 서비스 물가가 꼼짝을 않고 있어 장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This reflects mostly the sharp reversal in energy and food prices. But core inflation, excluding energy and food prices, has still not peaked in many countries.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일단은 우세하지만 연준 내에서도 최근 불거진 은행 위기 사태의 여파를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금리를 움직여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o today what I want us to think about is why I think that at moments of financial stress like this, the right monetary policy is really caution and watchfulness and prudence.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발, 연쇄 은행 위기가 불거진 와중에서도 연준은 지난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 참가한 몇몇 의원들은 0.5%포인트 인상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록은 이와 함께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금융불안 여파로 미국 경제가 올해 말 완만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진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못 받고 있지만 연준도 중소은행 연쇄 위기발 금융 불안이 미국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백악관 안보실 당국자가 정보 수집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아일랜드를 순방 중인 가운데서도 기밀 문건 유출 관련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동맹국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고 있냐는 물음에 현 시점에서 아는 한 동맹국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들을 염탐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do what we need to do to protect our national security, and we'll continue to do those things going forward. 미국이 지금처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ut in order to do that, not only is it about our actions out in the world, but it is about information and protecting that information. Clearly, this is a breach of our ability to protect some information.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조율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악의적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이스라엘 등 미국의 우방국들은 유출된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고 조기 봉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 수집 방식을 미국이 먼저 언급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과 어떻게 협의할지가 우리 정부의 숙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검찰에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선을 포기하겠냐는 질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검찰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를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면서 34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초범이 기소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소년이 숨졌습니다. 한인들은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칠각길, 베랜더와 뉴햄프셔 사이 주택가입니다. 인근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2명에게 한 남성이 총기를 들고 다가와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려 시도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차량에 있던 10대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즉시 차를 몰고 현장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때 강도가 달리는 차량을 향해 뒤에서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차량은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올림픽과 벌링턴 인근에 멈췄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17살 소년이 강도의 총탄을 맞아 숨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사건 발생 현장을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Sirens and stuff like that, but anything. But we came walking the dog, and then they had the whole place all shut down. Somebody's come up, and no, that's really scary.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은 2년 전 미국 LA로 올 때 기대가 많았지만 사람들이 죽고 집 앞에서 10대가 총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외진 곳도 아니고 번화가잖아요. 저 앞에 대사관도 있고 엄청 무섭죠. 그래서 범죄 같은 것도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약간 믿기지 않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LA라는 도시가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많은 큰 실망,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이 또 어디로 가는지. 경찰은 KBS 아메리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0대 한 명이 숨졌고 용의자는 도주해 현재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딸 그리고 본인의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랜도의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딸 그리고 본인의 아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절인 지난 일요일 새벽 용의자 라코르비스 타마르 데일리는 여자친구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머니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잠시 후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데일리가 총을 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딸에게 보냈습니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총격전을 벌이다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3구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이 중 7살 소녀는 용의자의 아들이었고 13세 소녀와 69세의 여성은 여자친구의 딸과 어머니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가정폭력으로 4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편집증을 보이면서
주변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디애나주 리치몬드에 있는 폐쇄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14에이커의 부지를 태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화재는 플라스틱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우면서 불길이 크게 번져 소방대원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가 인근 지역을 덮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esterday our access was very hampered by the rubbish and the piles of plastic that were surrounding the complex. Yesterday we only had one way in to the entire structure. Today we're going to use excavators to gain access and to get to the deeper seat of the fire.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지난 2009년 문을 닫은 곳으로 인근 지역에는 적지 않은 공장들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 당국은 대피한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성인 5명 가운데 1명은 총기로 인해 가족이 사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1,3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19%가 가족 구성원들이 총기 자살을 포함해 총에 의해 사망했다고 답했습니다. 총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다는 응답은 백인이 17%, 흑인은 34%로 흑인이 백인에 비해 2배나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54%는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이 총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1%는 직접 총기 위협을 받은 적이 있고 17%는 누군가가 총에 맞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총기 위협에 맞서 응답자의 84%는 자신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 칼이나 스프레이 등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총기 폭력 관련 사망자는 2만 200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8년보다 35%나 증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ATM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ATM기 앞에서 현금을 뽑는 시니어 피해 사례가 15건 발생했습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ATM에서 현금을 뽑는 시니어 뒤로 접근해 $10에서 $20 현금을 떨어뜨린 후 시니어에게 현금을 떨어뜨렸다고 말하고 지폐를 주우려는 순간 ATM기에 꽂혀있는 데비카드를 미리 준비해둔 가짜로 바꿔치게 하는 수법입니다. 경찰이 처음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것은 지난 2월 3일 브루클린 스타레트시티에 위치한 시리뱅크 ATM에서 79세 남성이 당한 피해로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5,290가 빠져나갈 때까지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퀸즈 포레스트힐, 잭슨하이츠,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브루클린 하이츠 등 시 전역에서 같은 수법의 피해 사례가 3월까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전체 피해 금액이 $77,00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2명에서 4명 정도의 조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CCTV 영상으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하고 있지만 화면상에 잡힌 용의자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식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스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레코드는 최근 버겐 카운티 등에서 구체적인 사칭 스캐밍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예로 87세 여성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체포됐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변호사로부터 $15,000 상당의 보석금을 요구받아 이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꾼들의 스캐밍 형식이었습니다. 스캠은 타깃이 되는 시니어들의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범행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시니어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고 레코드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를 특정한 스캠 피해는 2017년 5만 건에 비해 2배로 늘어난 10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 총액은 $4억 수준에서 2021년 $17억 늘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피해 총액에서 각각 전국 3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심각한 구인난 속에 50대 이상 장년층의 채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직 문화에 익숙하고 성실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장년층 공정채용기회 서약 참여 기업은 2,500여 곳으로 1년 사이 1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 직원에 비해 유행 변화에는 둔감하지만 조직 문화에 익숙하고 성실하면서 소통에 능하다는 점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 30대가 주를 이루던 패스트푸드 체인에서부터 유통과 물류업, 법률, 회계법인까지 장년층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구인난 속에 퇴직률이 높은 MZ세대 직원보다 장기간 근속이 가능한 장년층 직원들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젊은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끈기 있는 장년층 직원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높은 물가로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구해야 생활이 가능한 점도 장년층의 취업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중고시장에서 구매한 의자가 유명 디자이너의 한정판 제품으로 확인되며 경매에 오르게 됐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셜 인플루언서 저스틴 밀러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친구에게 이사 선물을 하기 위해 중고시장에서 $50의 헌 의자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의자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덴마크 유명 가구 회사의 설립자이자 디자이너인 프리츠 헤닝센이 디자인한 의자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의자는 전 세계에 50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더비는 의자의 가치를 감정한 결과 최소 $30,000, 최대 $50,000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자는 6월 7일 경매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LA 시의회가 자동차 촉매 변환기 절도를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LA 시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은 8,000건. 4년 전이었던 지난 2018년과 비교해 무려 728%가 늘어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떼어내 훔친 부품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관련 절도는 팬데믹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부품값이 치솟고 수리가 지연되는 연쇄 부작용까지 일고 있습니다. Theft is only one part of it. You pay for the bill, wait for the part, and then waiting for the repair and really having no idea when you'll be getting your car back to make this crime more impactful than just the price on the invoice. 한인 존리 LA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촉매 변환기에 대한 소유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에 부착되지 않은 촉매 변환기를 갖고 있어도 도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촉매 변환기를 갖고만 있어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절도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발 시 $1,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그러나 어제 시의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강력 범죄가 아닌 단순 절도에 경찰력과 법원 행정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흑인이나 라티노 등 특정 인종에 대한 표적 수사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I think we can clearly show that criminalizing this does not prevent the theft of catalytic converters. 치열한 논쟁 끝에 조례안은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찬성 8대 반대 4로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은 향후 LA시 검찰이 세부 법안 내용을 작성한 뒤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에서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뒤집어 붙인 유령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 교통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MTA 요원들은 뉴욕시 베라자노 네로우 브릿지에서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일명 유령차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요원들은 운전자가 사용 중이던 조지아주에서 발행된 번호판이 최근 여러 차량에서 발견된 것을 토대로 위조된 번호판이라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자는 위조죄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차량은 MTA에 압수되었습니다. 유령차들은 번호판을 뒤집어 부착하거나 글씨를 긁어내 톨게이트나 경찰이 인식할 수 없게 하거나 위조한 번호판을 사용하는 차량들을 일컫습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임시 종이 번호판이 자주 사용됩니다. MTA에 의하면 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차량은 하루 약 9,000대입니다. 이들은 적발 시 약 5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차량은 압수됩니다.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차량이 전부 유령차인 것은 아니지만 MTA는 대다수의 통행료 미지급 원인이 번호판 인식 불가인 것을 토대로 유령차들이 70% 이상의 미지급 차량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행료보다 큰 문제는 유령차는 면허 없이도 번호판 취득과 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50대 남성은 과속한 픽업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픽업 트럭 운전자가 면허 정지 상태였으며 위조된 뉴저지주 임시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차량이 번호판을 이용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뺑소니 등의 심각한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하이브리드 국적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다음 달 인천 뉴욕 노선 취항을 기념해 항공권 특가 판매에 나섰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다음 달 20일부터 인천 뉴욕 노선 직항편을 주사회 운항한다면서 취항 기념으로 이달 25일까지 항공권을 특가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뉴욕 왕복 항공권 특가 판매 가격은 1,001달러로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국적 항공사들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한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뉴저지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을 이용합니다. 뉴욕 노선에는 LA 노선과 동일한 보잉 7879 드림라이너가 투입되는데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석을 합해 모두 309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